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둥천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사랑하던 아빠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아프며 벌어졌던 일들로 저는 남편놈과 이혼하며 갈라서게 되었죠. 남편놈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그걸 까맣게 모르던 시댁 식구들의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희 아빠가 암에 걸려 돌아가시자마자 글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아빠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던지 저는 분노에 치를 떨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복수할 준비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기회 찾아왔을 때 복수의 칼날을 빼어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뜻밖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홀로 고생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늘 헌신적이고 사랑을 주던 아빠를 보며 저도 커서 결혼을 하면 아빠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과 해야겠다고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간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다른 부서 사람들로 가끔 회사에서 마주치는 일이 많아 서로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였죠.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마주친 저에게 같이 영화를 보자며 말을 걸어왔고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아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저는 남편과 연인 사이가 되어 사귀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언제나 저를 세심히 배려하는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이 저희 아빠와 닮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제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집으로 처음 인사를 오게 되었고 저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며 저를 키웠는지 알았던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큰절을 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님, 지영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지영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딸을 저한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네. 그냥 우리 지영이만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박서방, 우리 지영이 잘 부탁하네. 예, 아버님. 아빠도 결혼할 저희 남편을 보더니 반듯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돼서 다행이라며 안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과 결혼하면 제 앞으로의 미래도 행복할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가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마다둘로 시부모님이 아직 결혼 안 한 시누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식구 모두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잘해주시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 이상하게 나왔던 겁니다. 그날은 제가 연차라 집에서 청소를 하며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전화를 해 어안이 벙벙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안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런 쓸데없는 안부 인사 됐고 며칠 전에 너희 월급 들어왔지? 내가 지금 팔 마사지기를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 통장으로 50만 원만 보내라. 예? 어머니 갑자기 50만 원이라뇨? 저희가 그때 월급 받자마자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50만 원이라뇨? 얘는 지 시어미가 보내라면 보낼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우리 가족끼리 지금 상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발 마사지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다. 내가 며칠 전에 친구네서 써봤는데 아주 시원하고 좋더구나. 그리고
생활비는 생활비고 또 필요한 거 있을 땐 돈을 보내줘야 하지 않겠니? 원래 현수가 결혼 전에는 우리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따로 돈 주고 그랬다. 어머니, 죄송한데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5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솔직히 저희 어머니 댁에 생활비 보내는 것도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님께서 지금 쉬시는 것도 아니고 직장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낸 생활비에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앞으로도 아이도 낳아야 하고 노후까지 준비하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입장이라서요. 그러니 앞으로는 전화해서 이런 요구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번 돈에서 달라는 돈도 안 주는 건데? 어머니, 결혼하면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인 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번 돈도 저한테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 지금 청소하느라 바빠서 어머니랑 더는 대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 끊을게요. 아직 내 이야기 안 끝났다. 여보세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으며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 돈이 시댁 식구 돈도 아닐 텐데 뻔뻔하게 남편이 번 돈을 요구하는 걸 보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죠. 저희 시댁 식구지만 정말 예의도 없고 못 배운 집안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에 따로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 시어머니에게 따진 것도 있었고 저도 칼같이 나오니 시댁 식구 모두 저희에게 따로 요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딱 느낌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는 행동으로 보아 어떠한 것도 바라선 안 되겠다는 걸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만 믿고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시간이 좀 흐르자 그런 남편 또한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3년 정도 흐르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서는 숨겨왔던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요즘 당신 왜 이래? 매일 똑같은 반찬이나 주고 내가 순두부찌개 싫어하는 거 당신 몰라서 자꾸 해주는 거야? 매일같이 똑같은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지겹고 매일 똑같이 먹는 이 순두부찌개도 정말 지겹다고. 뭐? 내 얼굴이 지겹고 내가 해준 순두부찌개도 지겨워? 지금 짜증나는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왜 나만 당신보다 더 살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왜 매번 나는 우리 먹는 밥을 차려야 하냐고. 그렇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나도 음식하는 거 귀찮고 너도 내가 해주는 밥 지겹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먹을 밥 네가 하면 되겠네. 그리고 내 얼굴 보는 거 지겹다고 했으니까 우리 당분간 갑방 쓰자. 그러면 만족하는 거지? 아이, 당신은 또 그냥 해본 말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부부끼리 각방이라니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맛없기는 왜 맛없어? 오늘따라 순두부찌개가 맛있게 잘 됐네. 이 찌개 정말 맛있다. 여보, 고마워. 잘 먹을게. 이제 더는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냥 저에게 짜증만 내고 화내는 원수 같은 남편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최악의 사람은 아니란 생각에 이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또다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빠가 갑자기 혼자 있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는 연락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달려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아빠가 간암 2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공여자를 빨리 찾아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의 상황을 전하기 위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반응이 정말 상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아빠 간암이래. 아빠 항암 치료를 하긴 할 건데
빨리 간이식 해줄 공여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대. 혼자 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아, 그런데 여보, 아버님 사실 만큼 사시지 않았어? 원래 나이 들면 다 아프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 아빠가 네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사실만큼 사셨다니. 넌 그러면 우리 아빠가 죽어도 된다는 거야? 너희 부모님이 암에 걸려 다 죽게 생겼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려? 그러면 절대 안 되지.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엄마 아빠 고치고 말 거라고. 그런데 당신 조금 전 장인어른 간이식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건데 내가 아버님 간이식 해줄 거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아버님 간이식 해주고 싶은 거면 당신이 직접 해주라고. 나는 내 몸에 칼 대는 것도 싫고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하니까. 내 말 알겠지? 뭐 이런 거지 같은 자식이 다 있어? 똑같은 부모님인데 우리 아빠는 죽어도 되고 결국 너희 부모님은 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네.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우리 아빠 간이식해달라고 했냐? 그냥 같이 걱정해달라는 거였잖아. 남도 너처럼 매정하게는 안 굴겠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네 간 안 받아! 처음부터 내가 우리 아빠한테 내 간 주려고 했었다고. 너 같은 걸 그동안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내가 미쳤었다, 미쳤어! 그때는 남편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남자를 잘못 골랐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느낌은 아무래도 남편과는 더는 길게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저희 아빠가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아픈 사람을 걱정하기는커녕 자기 걱정만 하는 남편을 보며 잔인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남편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죠. 저희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날도 병원에 안 오더니 며칠 지나서야 제 상화에 딱 귀찮다는 표정으로 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떠나버렸으니까요. 물론 남편 놈이 영업일을 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저에게 대긴 했지만 같은 회사를 다니는 저로서는 남편 놈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뻔히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빠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신경 하나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더욱 황당했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아빠의 간병을 위해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자 바로 저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했던 거예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아빠 간병을 하기 위해 회사를 관두겠다니. 그러면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펑펑 놀고 먹고 쓰면서 일을 안 하겠다는 그 말이야? 어디 남의 아들을 퉁쳐먹으려고 그런 짓을 해? 어머니, 제가 무슨 놀고 먹으면서 남편을 등쳐먹어요. 저희 아빠가 아파서 간병하려고 회사 관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남편이 번 돈 함부로 쓸 마음도 없고 그동안 회사 오래 다녀서 퇴직금도 나오거든요. 저희 아빠 아프다는데 남편도 그러더니 어머니까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으세요? 그냥 병도 아니고 저희 아빠 암에 걸렸다고요. 네 아빠가 암에 걸리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너한테 딱 한마디만 하마. 너 회사 관둔 일로 우리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주기만 해봐. 그때는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나 지금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내 말 명심하라고.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더는 남편이며 시댁 식구며 아주 꼴도 보기 싫었죠. 하지만 전 그때 남편과 시댁 식구의 행동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저희 아빠를 잘 보살펴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궁여자 검사를 받고 저희 아빠에게 간이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당신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나뿐인 딸 몸에 칼을 댄다고 난리였지만 결국 제 고집에 제 간을 이식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 놈이 저에게 무심하게 변하며 저희 아빠가 아프다는데도
냉정하게 대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빠 간이식 수술을 마치고 얼마 후 몸을 회복하기 위해 간병인에게 아빠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있던 남편 놈이 안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아찔한 게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통화하는데 얼마나 정신이 팔려 있는지 제가 집에 돌아온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해 돌아온다는 소식을 까맣게 잊고 있는 듯 보였어요. 나도 당연히 자기 많이 많이 사랑하지. 나한테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 몰라? 뭐라고? 아, 우리 집사람 집에 있지 않냐고. 그 여자가 여자이긴 해? 나한테 여자로 보이는 건 오직 자기뿐이란 말이야. 난 일편 단심 민들레라고. 그나저나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어디로 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말해. 어디든 데려가 줄 테니까. 저는 그때 당장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놈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놈이 그렇게 갑자기 무심하게 변했던 이유도 알게 되었죠. 다른 여자를 만나 한눈을 팔고 있으니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저랑 저희 아빠 일에 매정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안방에 들어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차가워지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차피 이미 남편 놈과 이혼하기로 한 거, 제대로 남편 놈이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잡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자고요. 그리고 남편 놈에게 피눈물 나게 후회하도록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괜히 제가 섣불리 나섰다가 남편 놈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잡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놈이 눈치채기 전에 재빨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간을 믿고 결혼한 제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빠가 간이식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다시 재발하고 말았던 겁니다. 암이 이미 다른 곳으로 빠르게 전이되며 이젠 마음의 준비를 할 차례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에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저는 제 인생에 더 이상 나빠지려야 나빠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웬일인지 저희 아빠에 대해 신경도 안 쓰던 시댁 식구들이 병문안을 오겠다며 저희 아빠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저희 아빠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던 시댁 식구 중 시어머니가 집으로 가기 전 갑자기 저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따로 병원 안에 있는 카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엽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지영이 너희 아빠 얼마나 사실 것 같니? 네? 저희 아빠요? 글쎄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길어야 5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봐야죠. 5에서 6개월? 그러면 정말로 네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 안 남았구나. 저기 혹시 그러면 네 아빠 돌아가시면 지영이 네가 네 아빠 재산이랑 집 전부 물려받는 거 맞지? 너희 아빠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동안 연금 받으면서 생활했으니 모아둔 돈이 꽤 되겠어. 저는 그때 바로 딱 감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코 좋은 의도로 저를 카페로 부른 것이 아니란 사실을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묻는 이야기가 정말 히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너희 아빠 사는 집이 30평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집도 아주 넓고 좋겠구나. 우리 식구들이 들어가 살아도 아주 딱이지. 아, 그렇다고 정말로 네 아빠 돌아가시면
우리가 너희 아빠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네 아빠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면 굳이 사양은 안 하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리고 지영이 네가 네 아빠 유산 물려받게 되면 우리도 가족이니까 조금 나눠주면 참 좋겠구나. 가족이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함께 나누는 거지. 안 그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은 아빠 오늘 내일에서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저희 아빠 집이랑 재산을 어머니가 노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같이 걱정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 아빠 집이랑 재산을 노릴 수가 있냐고! 이 더럽고 추잡한 것들. 내가 니들한테 우리 아빠 집이랑 재산을 내어줄 것 같아? 남편도 그러더니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전부 인간도 아니야. 이 짐승보다 못한 것들아. 뭐라고? 짐승? 너 지금 네 시어미한테 짐승이라고 했냐? 그래, 그랬다. 사람이 사람처럼 굴어야 사람 대접을 해주지. 짐승 새끼들보다 못하게 굶어서 어디 누구 앞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우리 아빠 집이랑 재산 타령할 입장이 되는 것 같아? 당신 아들이 지금 뭐하고 다니는 줄이나 알고 나한테 그렇게 더러운 주둥이로 헛소리 짓거리고 있느냐고! 아유,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만큼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네 아빠 아프다지만 아주 정신까지 돌았나 보구나. 이게 어디서 지 시어미한테 말까지 놓고선 바락바락 대들어? 너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네 아빠 죽으면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을 텐데 너 진짜 우리한테 버림이라도 받고 싶어서 환장한 거냐? 그러세요. 나는 당신들 같은 그지 같은 가족 필요도 없고 버림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야말로 너희 같은 족속들 진짜 쓰레기통에 탈탈 털어버리고 싶다. 영원히 보지 말자고 하면 아주 대환영일 것 같은데 그 입 다물지 못하겠어? 아무튼 우리 가족들 전부 너희 아빠 돌아가시면 너희 아빠가 살던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 아빠 재산 정리하면 많이는 안 바라고 딱 절반만 떼어서 우리한테 보내고 만약 내 말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러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든지. 네 시어미가 하는 말 새겨듣는 게 좋을 거다. 새겨듣기는 뭘 새겨들어. 이거나 처먹어라 이 정신나간 아줌마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조각 케이크를 시어머니 얼굴에 쳐발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발대발 난리였지만 저는 실컷 비웃으며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단 걸 알고도 저렇게 나올 수 있을는지요. 지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른 채 저희 아빠 재산을 노골적으로 노리며 헛소리를 하는 게 아주 뻔뻔하고 우스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 놈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에게도 제대로 복수를 해주겠다고요. 땅을 치고 제대로 후회하게 만들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남편 놈은 자기가 바람 피운 사실을 저한테 들킨 것도 모르는지 얼굴에 철판을 깐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보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프고 난 후 제대로 찾아온 적도 없는 인간이 병원까지 찾아와서는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신 정말 섭섭하다. 오늘 우리 엄마가 찾아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집이랑 재산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싫다고 그랬다면서? 우리 엄마 얼굴에 케이크까지 뭉개버리고 그깟 집이랑 재산 좀 주는 게 어떻다고 그렇게까지 굴어? 어른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고 당신이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긴 해? 우리가 남도 아니고 당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한 것 보면 정말 실망이라고. 지금 네가 나한테 실망이라고 했냐? 네가 지금 그 주둥이로 실망이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냐고! 우리 아빠 아픈 동안 와서 병 가느라도 한 번 하고 그런 소리를 해봐. 그동안 우리 아빠 아픈 것도 나 몰라라 했던 놈이 어디 와서 큰 소리야? 아직 살아있는 우리 아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집이랑 재산 이야기하는 니들 가족이 지금 제정신으로 보이냐? 누가 보면 니들 가족들 보고 못 빼어먹었다고 무식하단 소리밖에 더 하겠냐고! 너희 가족들 전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아주 막간 인간들로밖에 안 보여. 막간 인간? 너 진짜 그럴 거야?
자꾸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어. 당신 설마 나한테 버림받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이제 회사도 관뒀겠다. 앞으로 나한테 빌붙어서 먹고 살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할 텐데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나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은 거면 좋게 말할 때 네 아빠 집이랑 재산 우리 가족들한테 주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경고? 누가 지금 이혼하자고 하면 겁먹을 줄 알고? 너야말로 나한테 버림받고 싶어서 아주 환장하다 못해 트위스트를 추고 있구나. 지금 이혼하자고 할 사람이 누군데 어디서 협박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빌붙기는 왜 빌붙어?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빠가 남겨준 재산만 있어도 나 앞으로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전에 너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라. 나 협박한 것도 모자라 우리 아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너희 가족을 향한 나의 복수다.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 이성을 잃은 상태라 미친 개 마냥 남편 놈의 팔뚝을 붙잡고 꽉 깨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아프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 놈이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물었던 팔뚝을 놓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광견병이라도 걸린 건가?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이러다가 살 좀 떨어져 나가겠네. 아프단 말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여보. 그리고 남편 놈이 저에게 몇 번을 사과하며 잘못했다고 빌고 나가서야 전 물었던 남편 놈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저한테 더 혼나기 싫은지 병원에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저희 아빠 아플 때 제대로 찾아와 보지도 않은 인간이 무슨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 놈이며 시댁 식구 전부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의 간병에 집중하는 게 저에겐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제 일이야 나중에라도 해결해도 되는 것이지만 저희 아빠 일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아빠와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잘 보내며 저희 아빠를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 아빠는 5, 6개월이 아닌 7개월을 계시다가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희생만 하시다 떠난 아빠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꾸만 아빠한테 못해준 것들만 생각나는 게 왜 좀 더 신경 써서 잘해드리지 못했나 후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의 진상짓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도 안 돼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해왔죠. 마침내 저에게 남편놈과 시댁 식구에게 제대로 복수할 기회가 왔던 겁니다. 전 이미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남편놈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도 전부 모아둔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저는 그때 남편놈과 갈라설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던 거죠. 나다. 그래서 내가 말한 건 어떻게 됐니? 내가 말한 너희 아빠 재산 절반이랑 너희 아빠 집 비울 준비는 다 된 거냐? 우리는 이미 여기 살던 집도 팔렸고 이사 갈 준비도 끝났으니 너희 쪽에서만 준비가 되면 된다. 다음 주 이삿짐 갈 거니까 네 아빠 집은 싹 정리하거라. 갑갑한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30평짜리 아파트도 공짜로 생기고 돈도 생기고 네 아빠 덕에 우리가 아주 호강하게 생겼다. 그리고 내가 사돈 내 집 주소를 잘 모르고 가본 적도 없어서 그러니까 내 핸드폰으로 네 아빠네 집 주소 좀 보내고 알겠냐? 아, 어머니가 원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어머니 이사갈 집 주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이삿날 식구들이랑 꼭 늦지 말고 오셔야 해요. 가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네가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리나 보구나. 하긴 네 아빠도 죽고 진짜 가족이라곤 우리밖에 없는데 너도 우리 가족으로서 잘 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겠지. 그러면 이삿날 보자꾸나. 예, 당연하죠. 어머니 그러면 이삿날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며 시댁 식구들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알려준 집 주소가 누구의 집 주소인지요. 제가 알려준 집 주소는 저희 아빠 집이 아닌 바로 남편놈의 상간녀 부모님이 사시는 집 주소였던 겁니다. 시댁 식구 전부 상간녀 부모님이랑 잘 살아보라고 제가 그곳 주소를 알려준 것이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이삿날이 다가왔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돈집 알려달라고 하니까 왜 모르는 애먼 사람 집 주소를 알려준 거냐? 네가 알려준 집 주소가 나는 네 아빠 집인 줄 알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 살고 있냐고 머리채까지 잡고 싸웠단 말이다. 어머니, 거기 어머니 사돈집 맞아요. 물론 어머니의 미래 사돈이지만. 미래 사돈이라니? 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네 아빠 죽고 나서 무슨 실성이라도 한 거야? 어머니 모르셨죠? 어머니 아들이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우리 아빠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저 혼자 아빠 병수 바랄 동안 어머니 아들은 상간녀한테 눈 뒤집혀서 만나고 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미래 며느리인 상간녀 보고 어머니랑 시댁 식구 전부 책임지라고 상간녀 부모님 집 알려드렸어요. 저는 지긋지긋한 어머니 아들이랑 이제 영원히 갈라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달라고 했던 저희 아빠 재산 절반도 상간녀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서 받고 어머니 시댁 식구들 전부 저희 아빠 집 말고 상간녀 부모님 집에서 부대끼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보면 되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착한 아들이 바람이라니? 우리 아들이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해? 지 아빠가 바람나서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봤는지 봤는데 그런 아들이 바람이라니? 너 지금 우리들 네 아빠 집에서 못 살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네 아빠가 남긴 유산 절반 주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 아줌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증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나 보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바로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남편놈이 상간녀와 만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는지 핸드폰 사이로 소리를 지르며 질겁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내 두야. 아이고, 아유 내 뒷골. 내가 결혼해서도 뭐든 해도 되지만 절대로 바람만은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이 나 뒤에서 몰래 지 아빠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네. 바람이라니. 이놈이 나 몰래 헛짓거리하고 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지영이가 그때 나한테 우리 아들 뭐하고 다니는 줄 아냐고 물어봤던 거야. 아이고 이 정신 나간 놈, 이 미친 놈. 아들놈이 헛짓거리한 덕분에 30평짜리 아파트도 돈도 전부 날아가게 생겼네. 그때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수화기를 붙잡고 말씀하셨죠. 지영아, 내 말 좀 들어다오.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아들놈 정신 차리게 하고 마음 돌려놓을 테니까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이미 집까지 팔고 당장 오갈 데도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우리 너희 아빠 집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이 많은 이삿짐 가지고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다. 그거야 아줌마 사정이고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으면 상간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저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하면서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전부 다 받아낼 생각이니까 그거나 아시고요. 저는 더 할 이야기 없으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앞으로 못 먹고 못 사세요. 이 지들 식구밖에 모르는 정신 나간 인간들아! 시어머니가 절규하는 목소리를 확인한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시댁 식구 전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전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했지? 너희 아빠 아플 때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팥값 사더니 당장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너 찾아가서 네 아빠 집이랑 재산 타령이나 하고 내가 너무 도가 지나쳤던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 저기
우리가 네 아빠 아플 때 별로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구차하게 구는 거 자체가 뻔뻔하다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도 너희들 아직 사랑할 거 아니냐?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당신처럼 착하고 좋은 여자 두고 바람이나 피우고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나한테 여자는 당신밖에 없다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이란 말이야. 그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간이식 해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때 모른 척해서 그것도 정말 정말 미안해. 당신 아버님한테 간 떼어드리냐고 많이 아팠지? 에이, 그래도 나한테 마지막으로 당신이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는 내가 진짜 잘할게. 앞으로는 절대로 반찬 투정도 안 한다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아빠 우리 집, 그러니까 당신 아빠 집 우리 가족에게 주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넓은 집에서 좀 살아보자. 그래, 세아가. 이게 다 아들놈이 나 닮아서 생긴 일이다. 내가 괜히 젊어서 한눈을 팔아서 이놈이 그걸 보고 배워서 그래.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데 네가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도 이렇게 너한테 비마. 아니요. 저 힘들 때 나 몰라라 했던 인간들 나는 필요 없는데요. 진작 잘했어야지.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정말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며 저는 남편놈에게 준비해왔던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거 받아. 제 이혼 서류를 받은 남편놈은 기겁을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서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나 괴롭힌 거 해서 당신 상간녀한테까지 전부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위자료나 잘 준비하고 있어. 지영아, 제발 이러지 말거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니. 이 아줌마가 어디서 더럽게 가족 타령이야. 가족이란 인간들이 우리 아빠 아픈데 걱정은커녕 우리 아빠 재산이랑 집 뺏을 생각이나 있어? 너희 같은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아주 주옥 같은 가족들이네. 그리고 아줌마, 지금까지 살던 집 얻을 때 돈 부족하다면서 우리 아빠한테 돈 빌려갔던 거 기억하지? 우리 아빠한테 돈 빌려갈 때는 이자랑 원금이랑 꼬박꼬박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확인해보니까 1원 한 푼 갚지 않았더라. 그런데도 우리 아빠는 내가 그 일로 걱정할까봐 나한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딸 잘 살라고 말씀도 하지 않고 참았을 우리 아빠 심정이 어땠을지 당신들 생각이나 해봤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빌려갔던 돈이랑 이자 이번 주 내로 전부 갚는 게 좋을 거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내가 당신들 전부 고소해서 콩밥 먹게 만들 테니까. 아줌마가 우리 아빠한테 쓴 차용증도 내가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제발 마음 좀 돌려주라. 웃기고 있네. 당신도 여기 우리 신혼집 아빠가 해준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오늘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꺼져!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괜히 아픈 사돈 재산 노리다가 집도 절도 다 잃게 생겼어. 완전 거지가 되게 생겼어. 에이, 엄마, 그러면 앞으로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정말로 집사람이랑 이혼해야 하는 거야? 남편놈의 말에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남편놈의 등을 사정없이 패고 말았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등신 같은 놈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이게 다 무슨 꼴이냐? 어? 바깥 서단한테 빌린 돈 지영이한테 갖고 나면 우리 진짜로 가진 돈도 얼마 없는데 앞으로 집도 없이 어떻게 살 거냐고. 너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저는 그날 저희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은 시댁 식구며 남편을 결국엔 경찰을 불러내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집에 법정 다툼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저 싫다고 바람까지 피우고 아픈 아빠까지 나몰라라 했던 놈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남편 놈과 이혼하며 적지만 그동안 산 부분에 대한 재산 분할과 함께 남편 놈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에게까지 전부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가 해주신 제 신혼집도 지키고 시댁에 아빠가 빌려준 돈도 모조리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그 덕에 시댁에는 돈이 없어서 빌라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된 것 같지만 말이에요.
남편의 지인의 말로는 남편 놈이 가진 게 별로 없는 알거지란 걸 알게 된 상간녀가 남편 놈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이 책임져야 할 시댁이 있다는 이야기를 상간녀에게 안 한 것 같아요. 남편 놈이 시댁 식구를 돌보느라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고도 사람만 보고 결혼한 저랑은 완전히 딴판이었던 거죠. 게다가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느라 남편 놈이 돈이 없으니 남편 놈을 상간녀가 거들떠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시댁 식구가 상간녀 부모님 집에 가서 그 난리를 피우고 간 덕에 상간녀 부모님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 두 사람은 이미 끝이 난 사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 놈이 저와 이혼하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본인이 저희 아빠한테 한 일이며 바람 피운 일까지 전부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 봐요. 후회하기 전에 잘해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에요. 고마운 것도 모르고 설치더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몇 달 후 저는 아주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였죠. 그것도 고치기 어려운 췌장암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거란 거였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은 기댈 곳이 필요했는지 저를 찾아와서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당신이 없으니까 나도 우리 가족도 아주 엉망이라고. 지금 날 구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단 말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약을 팔려고 하고 있어? 내가 너 같은 놈을 구해주긴 왜 구해주냐? 뭐가 예쁘다고? 당신도 내 사정 알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할걸? 아마 내 말 들으면 그동안 나랑 우리 식구 버리고 매정하게 군 거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당신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우리 엄마가 췌장암 3기래. 그래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면서 엄마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래. 어때? 당신이 들어도 정말 슬프지? 충격적이지? 그렇게 매정하게 나랑 이혼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한테 잘할 걸 그 생각 들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다시 합치고 우리 엄마한테 와서 병수발 좀 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도 해보고 해서 아픈 사람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잘 알 거 아니야. 엄마가 죽게 생겼다니까 기분이 안 좋은지. 병원에서도 매일 난동 부리고 물건 부셔서 이럴 거면 병원에서도 나가라고 난리라고. 가족들 전부 엄마 비유 맞추느라고 죽을 맛이야.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렇게 다시 청혼할게. 당신한테 줄 반지도 이렇게 사왔다고. 그러면서 남편놈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저한테 반지를 꺼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놈이 꺼낸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이 아주 좋아서 입이 찢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역시 아직 당신 나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보,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한눈도 안 팔고 당신한테 잘해줄게. 나 지금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전 남편놈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반지가 든 반지 상자를 통째로 남편놈의 얼굴에 후려패듯 던져버렸죠. 행복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부모가 아프면 네가 병수발을 쳐들던지 해. 상관도 없는 사람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빠 아플 때 바람이나 피우면서 병간호 한 번 안 도와줬던 놈이 어디서 결혼해서 지 엄마 병수발 들어달라고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네 인생 네가 말아먹은 거니까 끝까지 알아서 말아먹든지 말든지 하라고! 또 한 번 나 찾아왔다가는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네 놈이 나 두고 바람 피운 것까지 전부 폭로해버릴 테니까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라고! 잘 가라 이 똥차도 안 되는 폐차 자식아! 그것이 전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 남편놈이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현재 제가 살던 아빠가 사주신 신혼집을 정리하고 아빠 집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신혼집에서는 남편놈과 안 좋은 기억들도 많고 더는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에 있던 물건들도 남편놈이 가지고 간 거 빼고 싹 다 정리하면서 팔아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해버렸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제 추억이 담긴 아빠 집에서 지내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아빠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 중에 있어요. 아마도 제 마음속에서는 아빠를 보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지 않아서 전부 정리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요. 아직 아빠가 제 곁을 떠난 게 믿기지 않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열심히 살다간 아빠를 위해 우울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식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시는 부모님이 하늘에서 절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지는 아직 결정을 못해서 차차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다면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부이고 가족이라면 서로의 고통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기쁘고 좋을 때만 아닌 힘들고 아플 때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부부이자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